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이공계의 미래이신 카이스트 여러분. 저는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21학번 김도훈입니다. 오늘같이 이 자리에, 의미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엄이 선포하고 해제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의 대학교에서는 대통령을 규탄하고 탄핵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계엄의 배경과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들의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다. 대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대학생들이 걸기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침탈을 보았습니다. 첫째, 야당의 반국가적인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간첩법 개정, 외국인 확대 적용을 반대하였으며 국정을 마비시킬 만큼 탄핵을 남발하고 정부 부처 특활비 예산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민주노총 북한 간첩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리고 중국의 간첩들이 기밀시설을 촬영하고, 대북 블랙 요원 휴민트의 정보 유출로 그들이 처형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지금 내부의 도사리는 위험을 마주하고 그것을 뿌리 뽑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간첩법 개정 누가 반대했습니까?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하여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남용되어 내국인들이 간첩몰이를 당할 수 있다고 검토가 필요하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수십 개의 법안도 찍어내듯 만드는 민주당이 왜 이런 데에는 그렇게 신중하답니까?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액션이 없답니까? 야당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며 발행한 탄핵안 수가 무려 29건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등 윤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그 모든 탄핵 수보다 많은 탄핵을 윤 정부 기간 동안 발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지검장과 감사원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의 경우 야당 대표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의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야당을 탄핵을 진행한 모든 공직자들은, 탄핵 심판들은 전부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중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목적을 잃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직자들은 직무 정지가 됩니다. 나라보다 자신의 정치적 안위가 우선되는 그러한 행위, 그것이 반국가 활동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선거,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선관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채용 비리, 보안 취약의 문제 너무 유명합니다. 이런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라고 뽑아놓은 직원들은 선거철에 휴가를 간답니다. 이런 선관위를 비판하고 선관위가 총괄한 선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상식인 것 같은데,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관위를 야당은 감쌉니다.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카톡 검열하겠답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가 고발하겠답니다. 카이스트 입털막 사태로 분노했던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기에도 분노하셨습니까? 이번 계엄의 부정선거도 아주 중요한 화두죠. 김어준과 이재명도 주장하고 대통령께서도 주장하셨으면 여든 야든 원한다는 것인데 짚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짚고 넘어가는 게 혹자가 좋아하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후원장담한 것이 아닙니다. 허나 자유민주 국가에서 유권자로서 충분히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여야 모두가 제기했던 의문인데 음모로만 치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는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당한 탄핵 심판 절차와 대통령의 구속을 보았습니다. 체포조가 있었다느니, 화학무기를 살포하겠다느니, 인민공으로 위장시킨다느니 가짜뉴스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홍장원 메모의 패적 감정, 그리고 곽종근 회유 정황 등 초기에 널리 퍼졌던 것과 사뭇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염된 진술, 문서들조차 헌재에서는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고 재판은 그들 입맛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변론이 끝난 다음 날 바로 평의회에서 결론을 내렸으며 그조차도 며칠 안에 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36년 역사 속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어떻습니까? 법원 내부의 소수일 뿐인 그런 조직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걷어찬 것은 헌법재판소 자신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9번째 헌법재판관으로 공방이 생기는 마은혁은 사회주의 국가 전복 조직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법 연구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며칠 전 좋은 소식이 있었죠.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해석에 따랐을 때 공수처의 수사에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을 맞더라도 구속영장을 집행하라.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사기 탄핵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단심제입니다. 일이 저질러지고 나서 후회해봤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법치를 무시하고 국민 주권으로 뽑아낸 선출한 그런 대통령을 끌어내린 자격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맙시다.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25만 원을 주고 생색을 내는 배급 사회입니다. 5.18 특별법과 4.3 특별법으로 역사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억압 사회입니다. 국회 증언법과 노란 봉투법으로 기업을 망치는 퇴보 사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념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의 정신을 지킨 훌륭한 나라입니다. 다부동 전투와 인천 상륙 작전은 대한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고, 자유를 전복하려는 불의에 맞서 국경을 초월해 함께 맞서 싸운 순간들은 찬란하고 정의로운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인으로서 구국의 심정으로 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 김도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지하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이었습니다. 다음 연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리가 이긴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은 그 누구의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의 모두의 나라이며,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은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고 국민을 깨우는 계몽령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을 풀이하면 큰 대, 나라 이름 한, 백성 민, 나라 국.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헌법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1조 3항 국민은 그 대표자라 국민 투표에 의하여 그 주권을 행사한다. 헌법에 명시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가 투표로 그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투표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투표와 상관없이 우리의 대표자가 결정된다면 우리가 과연 주권이 있는 것입니까?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좌우 여부기 맞지 않는 투표지, 무게가 다른 투표지 등의 많은 증거들이 부정선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증거들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의혹 또한 없도록 투명하게 진위를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선관위는 서버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왜 확인시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자칭 가족회사로 운영되는 기관에게 국민의 주권이 달린 선거를 맡기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 부정투표가 있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주권이 더 이상 국민에게 없으며 선관위가 이를 도둑질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을 찬탈한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공화정의 핵심은 각 권력의 역할 수행을 통한 견제입니다. 우리는 사건 분립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의 견제는 어느 한 기관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 법치로 나라를 다스리며 특히 헌법에 의해 나라가 작동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좌파 시민단체와 함께 탄핵 집회를 벌이며 지난 임기 동안 총 178회에 걸친 탄핵 집회와 총 29차례의 줄탄핵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 특활비 빵원, 검찰 특파기 빵원, 경찰 특활비 빵원으로 삭감하여 대공수사와 마약 수사를 불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부 마비뿐 아니라 헌법에도 없는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 우리법 연구회와 같은 좌편향된 사조직으로 가득한 사법부, 민중의 지팡이를 내던지고 법치를 파괴하는 경찰과 한몸이 되어서 대통령 관저를 무단 침입하고 협박하고 위조하여 만든 딱풀 공무원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서부비지법에서는 우리법 연구회 재판관들이 보란듯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불법으로 감금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불의를 정당화하고 마지막 남은 행정부마저 합심하여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은 나라의 삼권 분립체계를 무너뜨린 독재 세력이며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은 우리에게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기는 누군가를 외면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를 뺏길 때에 아무도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전한길 선생님 동영상에서 백지 광고를 낸 신문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언론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야당에서는 카톡 검열로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모습을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얼마 전까지 감옥에 계셨던 윤석열 대통령님을 보십시오. 불법을 자행하며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그가 또 내란죄로 이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도 불법으로 구속시킨다면 선량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파적인 언론들은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인민재판으로 대통령을 구속시킨 현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자유를 제한하기까지 이 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모든 권리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박국가 세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헌법 제1조이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나라의 근간을 흔들며 천부적인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의 위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부에 열린 줄만 알았던 사건들이 최근 민주노총 간부 감첩들의 지령문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통한 촛불 집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반일 감정 조성, 앞서 말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계속된 탄핵 집회 등 모든 것이 모두 북한의 직접적인 지시였던 것입니다. 또한 왜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켜라, 검찰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해라 등의 지령으로 민주당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문제가 심각한 이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카이스트 구성원분들과 국민 여러분, 제대로 된 나라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국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이번 계엄령을 통해 진실된 역사와 국가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엄령은 국민을 향한 메시지이며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연히 일어납시다. 우리가 깨어날 때가 비로소 이 나라가 다시 세워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이 다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만세 삼창하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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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러한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카이스트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그 천재들만 한다는 중퇴 있잖아요. 네, 저는 카이스트 99학번 중퇴생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중퇴 말입니다. 네. 자, 제가 우리 카이스트 후배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서 연설 듣는 내내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오늘 블랙으로 맞춰 입고 왔거든요. 그 2020년에 아마 카이스트에도 재학생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그 지금 뭐 이영돈 PD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대수의 법칙 아시죠? 우리 카이스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수학 통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이면 다 알고 있는 뭐 정규 분포, 확률 통계 개념들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정말 청년들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블랙 시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그때 아마 우리 중고생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자, 그런데 그때 저희가 블랙 시위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투표지 증거보전하고 검증기일 진행하고 지금 보신 여러분들 놀라우신 빳빳한 투표지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제가 다 사진 찍었는데 그런 거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극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K보팅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냐고 이준석 같은 놈들이 나서서 개거품을 뭅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이공계라고 맨날 자기 똑똑하다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죠? 네, 수학적 통계 기본도 모르면서 저희 같은 우붕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문제제기하는데 극우 음모론자라고 하는 그 수모의 시설을 5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 최강 엘리트가 모여있는 이곳 카이스트에서 스탑 터스티를 외치고 부정선거 검증하라고 하니 정말 마음이 울컥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검증하는데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우리 대통령께서 저희가 이렇게 5년을 극우몰이 당하면서 괴롭게 힘들게 싸워왔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모든 걸 가진 모든 권력, 민주적 정당성의 요체인 우리 대통령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신체의 자유까지 포기하고 여러분들께 계몽령을 선포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분연이 일어났는데 저는 너무 감동스럽고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정말 36년생 민주화 1세대 서울대 안병직 경제학과 교수님과 많은 원로 선배님들과 함께 긴급 시국 토론회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 대표, 제가 청년 대표로 토론회를 했는데요. 저희 여러분들 MZ세대들한테 너무 감동해서 정말 이걸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좌경화 영상 이런 거 반국가 세력들 설치는 거 끝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난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하신 일들도 많고 한데 이곳 카이스트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네, 누가 만들었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자, 우리 박정희 각하가 만드셨습니다. 자, 아침에 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자, 1번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셨고요. 2번 부국 대통령이신 박정희 각하께서 산업화 혁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번 4.19 혁명을 비롯한 이제 민주화 세대 1세대 운동권들이 우리 민주주의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4혁명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 국민들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내어줄 각오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2022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님 추도사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추도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지금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서 20살, 21살 때 깨우쳤죠. 저는 30대 중반에 태극기 어르신들이 왜 저렇게 광화문에서 애타서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 심지어 목숨까지 끊으시는지 전혀 모르다가 30대 중반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광화문에 계신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후배님들께 절대로 정교조 세대 386들이 했던 것처럼 보상심리를 강요하지도 않을 거고 갈라치기도 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후배님들께 자유 대한민국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 약속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 세대 저희 40대들 정말 못났거든요. 386보다 훨씬 못난 세대가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운동권 냄새도 못 맡아본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캠퍼스에서 마지막
복학해서 돌아온 386들이 앉아서 무용담 얘기해주고 어디 도망갔다 왔고 깜빵 그거 잠깐 갔다 온 거 얘기해주면 와 대박 멋있어 민주화 세대 대박 멋있어 영화 보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민주화 세대 하면은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선배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40대들 저기 MBC 기자님들 오셨죠? 아까 보니까 애국가 나오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노려보고 있던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맞습니까? 각성하십시오. 자, 대한민국 태극기를 보고 이상한 마음이 들고 애국가가 나오는데 혐오감이 들면 북한으로 가십시오. 자, 문재인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제가 이곳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곳으로 나왔냐면 그때 당시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탈원전 정책 왜 했는지 아세요? 자, 우리 그냥 장난으로 뭐 영화 판도라 보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닙니다. 자, 돈으로는 뭐 물론 중국 태양광 패널 이런 거 갖다 쓰려고 한 것도 있지만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념 전쟁입니다. 박정희 지우기입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지우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박정희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 망해야 돼요. 이렇게 잘 살면 안 되거든요. 네, 있을 수 없는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국가가 된 거죠. 문재인이 좋아하는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이랑 발음이 비슷한 부탄이라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은 부탄, 네팔 이런 데 가가지고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멋진 모습을 양정철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탁현민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국민들께 보여주고 이렇게 놀라운 한강의 기적 그리고 대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터부시하게 자본주의를 터부시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터부시하도록 자꾸 세뇌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재양 공화국 누가 종식시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공포스러운 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쓴 책이 김소란 자서전이 아니라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자, 제가 대전 시의원 하던 시절에 아까 우리 김도훈 애국청년께서 자 전액 삭감 막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러면 삭감하면 그 돈 어딘가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민주당 그 돈 어디에 쓰고 싶게요? 자, 지역화폐 우리나라 화폐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지금 요새는 비트코인이다 뭐다 가상화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화폐라는 미개한 그런 화폐라는 단위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돌리고 있고요. 또 어디에 돈을 쓰고 있냐면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시벌 조직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좌파 시민단체들이 먹거리를 아주 탄탄하게 20년 30년 동안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이런 것만 아시죠? 우리 지역사회에 흔히 있는 여성단체들, 환경단체들, 인권단체들 거기에 여러분들 돈 세금 낸 거 다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후원금 기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운영비, 사업비, 업무 추진비, 명절, 상여금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자,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 하고 있냐면요. USAID라고 정부 효율성 부서를 만들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 우리 세금, 미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낭비하는 것들을 싹 다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민주당이 무슨 뭐 이념이 있어서 진보라서 뭐 인권의식이 있어서 저렇게 투쟁하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조국이 무슨 진보 인권의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다 돈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쥐고 여기저기 나눠 쓰려고 하는 획책이고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엘리트 청년들 돈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낼 텐데 그 인간들한테 세금 줄 거예요? 자,
자, 여러분들 이념, 우리 많이 역사도 깨닫고 이념도 깨닫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금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페미니즘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재판을 가면 그냥 지나가다가 툭 쳤는데 성적 수치심 느꼈다, 성인지 감수성 타령하면서 벌금 500. 그리고 성범죄자로 20년 신상정보 등록. 집안 초토화됩니다. 이게 문재한 공화국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여성단체 왜 난리를 알아봤더니 결국에는 여성단체들 돈 주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윤미향, 금방 끝낼게요. 네. 자, 윤미향 지금 후원금 반환하라고 판결 났는데 안 내놓고 있죠? 여러분, 결국은 다 돈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카이스트, 탈원전, 이런 거 다 박정희 지우기, 결국에는 우리나라 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몽령으로 한 방에 깨우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대전 시민들, 그리고 우리 카이스트 애국 청년들, 모두 함께 지켜주실 거라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이스트에 몸담았던 김소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연사 만나 뵙겠습니다. 가자른다! 나라가 니들 거냐! 노동놈들아! 물러가라! 나라가 니들 거냐! 노동놈들은 꺼져라! 나라가 니 거냐! 이 도둑놈들아! 중국 유학생 꺼져라! 중국 가천놈들 가라! 그러면 할게요. 가드 잡고. 부정선거 까라! 가짜놈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원자력 에너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오태석 박사 인사 올립니다! 앞서 용기를 내어주신 연사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카이스트 시국선언의 마지막 연사로서 공정과 화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 시간 자리를 같이 해주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힘드시겠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저라는 한 개인, 한 소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 세대, MZ세대 일원으로 저를 가장 분노케 하는 단어는 불공정입니다. 이번 계엄령을 통하여 선관위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는데 민주주의의 꽃이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투표, 그 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가장 투명해야 하는 국가기관에서 무려 채용비리 878건, 인사비리 29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간부 자녀를 부정하게 채용하며 우리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썩어빠진 조직임을 계엄령이 아니었으면 국민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양가 할아버지께서 18, 19 나이에 전쟁터 나가셔서 낙동강에서부터 평양까지 싸워서 얻은 결과가 이것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젊은 나이에 불의에 항거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친 결과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까? 조지 오웰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글귀,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개천에 붕어, 개구리, 가재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다만 내 자식만큼 용이 되어야 한다는 이중적인 내로남불의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작금에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는데 일정한 공정하지 못했던 사람들 모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선관위가 있는 것이지 국민들 위해 선관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면 검열을 통해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공정하게 공의롭게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닌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풍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분노하며 졸속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되어 법치가 바로 세워짐과 동시에 공정함이 바로 서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대통합, 화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역,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여기 대전에서도 벌떼같이 모였었고 저는 화합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공정과 법치가 바로 서는 데 있어 영원한 갈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부터만큼은 캐캐먹은 지역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란 틀 안에서 여러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며 화합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골깊은 갈등에서 탈피하여 송구영신의 자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애국 시민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탄핵 반대 의견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이는 정치적 싸움이 아닌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며 의와 불의의 싸움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체제의 싸움입니다. 원자력을 전공하고 또 원자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여야말로 화합의 상징이었습니다.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원자력 에너지를 도입한 이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끌어오셨던 산업화 시절에도 살벌하였던 군부 독재 시절에도 문민정부 시절에도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참여정부 시절에도 좌우 이념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주성이라는 목적 아래 연구되고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목포 선언을 통하여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하셨었습니다. 자유를 떠나 국익을 위한다는 일념 아래 반백년 연구되어 왔기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 수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을 공부하였던 것에 있어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주 국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에너지 안보, 에너지 주권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중국몽을 자처하였던 지난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여 무리하게 탈원전 기조를 이어갔던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을 하며 괴담에 속아 무려 혈세 1조 5천억 원을 의미 없이 수산물 방사능 검증에 소비하였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듯 단 한 건의 방사능 초과 수산물도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와중에 중국은 무려 10년간 신규 원자로 100기를 승인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 원자력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중국몽을 자처한다면서 왜 중국의 원전 확대에는 침묵합니까? 왜 제 선배들이 피땀 흘려가며 배워오고 발전시킨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자해하듯 사장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스스로 낙오자를 자처합니까? 이것이어야말로 에너지 안보를 저버리는, 에너지 자주성을 저버리는 내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심지어 적성국가이거나 잠재적 적성국가들의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에너지 안보를 의지하여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복귀하시어 공정한 사회가 됨과 함께 제가 사랑하는 제 20대를 바치고 앞으로도 바칠 원자력 에너지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이라는 단어에 입각하여 최근 벌어지고 있는 몇몇 보수단체 인물들 및 단체들 간의 분란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눈앞에 밥그릇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은 설령 동상이몽하더라도 대통령 지키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도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지만 희망 역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전남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그리고 이번에 카이스트가 시국선언을 하였고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지역색, 정치색, 성별, 나이를 모두 초월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누리며 후손들에게 전해줍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가 아닌 정말 한번 잘 살아봅시다. 자유민주주의 아래 법치와 공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같이 만들어가 봅시다. 격양된 감정을, 울컥한 감정을 담아 저도 만세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오늘 이제 잘 마무리됐습니다. 좋은 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성진 대표, 저희 이 시국 선언을 주최하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인원들을 규합해주신 안성진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연설은 영어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This is Songjin An, who received a PhD at KAIST last February.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all who hear this talk, that I love President Yoon because he loves us. He really loves us. President Yoon, I do not know him personally, but when he comes here at KAIST for his ceremony to congratulate ourselves, we did the wrong thing. There was one graduate student who was graduating at the ceremony speaking, "You did wrong. You had a budget cut for R&D." And his bodyguard arrested him with his mouth shut and then went out. All the broadcasting systems has announced that President Yoon shut his mouth, and that's all. Students have arrived with anger. How could he do this to a student? When I heard that, when I heard this, there is a gathering of KAIST students only, and only KAIST faculty, and they said only KAIST people can come and discuss what happened at there. I heard that, and I don't remember whether I wanted to go there. But when I went into one room, seminar room in our lab, for just praying, I don't know why I started to pray, but I become angry and angry, more angry, for, I don't know, but probably for that one. But I don't know the reason, probably, because I don't know what it happened. So I went there, the gathering of only KAIST people, and they explained what actually happened. There was the student, it was also announced, he is already
he's also not just a student, but he already called other broadcasting systems before he protested at the graduation ceremony. It was already broadcasted before. He knew that President Yoon would come there, and he just did it with plan. All planned, and the plan went well. He did not claim only for R&D cut, but other stuff as well for his political party he was already in. When I heard that, I was very surprised and sad because this is a free nation. Anyone can speak what they can, but they can speak and it's allowed by the law, the topmost law, and that you can speak even at the ceremony of graduation of 1,000 people. 1,000 peoples who went through all those 5 or 6 or 7 years PhD, who is very, very, very hard. And he did. No law can arrest him. He is legal. But at the expense of other people's memory of their own ceremony, of 1,000 students and their parents. Would you protest if President Yoon come to your parents' funeral? It's allowed by law that you can speak. You can protest. But there is no love. There is no love for the nation. That's just politician. And pure politicians, that's not wrong. But without love, that's not a good politician. Politician itself, there should be politicians. But there should be politicians with love. And President Yoon has love for us. He didn't have to be arrested. He didn't have to be. He didn't have to go for that jail. He didn't have to protest for this wrong election. He could just live as he said. He has everything, as the lawyer said, but he didn't. He just gave up, like Jesus Christ. He really did, because he has love for us. He has love for all the people who died for this nation beforehand. And he also loved still for us. So he still endured all those life until today. And now we are here. He is now free. And now we are here for protesting that he should be free and he is innocent. Because he has love, so he did martial law because of us. Thank you very much. 감동이 느껴지는,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영어로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카이스트를 대표하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 각자의 의견을 펼치며 모두가 함께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연사를 하셨습니다. 모두를 위해 뜨거운 박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카이스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정치색을 표시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있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똑똑해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공부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부국 강병 그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런 이념, 우리는 그것을 이어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오늘 참 따뜻하죠? 햇살도 우리의 카이스트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운 날, 아니죠, 어찌 보면 더운 날 먼 길 오셔서 탄핵을 반대해 주셨던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카이스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셔주셔서 우리가 발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공계 산업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사일사욕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좌편향 언론에서 아무리 이를 축소하려고 해도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뜻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 우리의 애국 시민의 뜻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결코 광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확립을 원하고 법치주의를 원하는 우리의 그런 신념들, 반드시 그 뜻을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카이스트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카이스트는 앞으로도 애국 전선의 최전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